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대구 인근에서 탈선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코레일 측은 복구가 완료됐고 오늘 새벽 첫 차부터는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부산역 대합실.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혼란 속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대합실은 찜질방을 방불케 했습니다. 역대 가장 긴 열대야가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승객들은 전광판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대구 인근에서 탈선해 다른 열차들도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수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 큰일 났네요. 가면은 그것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되고 있어요. 승객들은 코레일 측의 사고 대처와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처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기는 해요. 그게 지금 한두 대가 지연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뒤에 지연이 되는 상황이니까. 코레일 측은 사고 수습과 안내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 하지만 수십 대의 열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차가 도착한 다음에 편성을 상행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행 열차가 몇 시에 도착할 줄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코레일 측은 승객 이동 대책도 시행했다고 밝혔지만 보상 문제 등 사고로 인한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가 이른바 명파리 발언 여파로 탈락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연임 도전을 선언하며 사퇴했던 이재명 대표가 2달 만에 다시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종합득표율 85.40%, 당원과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에서 모두 과반을 훌쩍 넘긴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재명 1극 체제를 비판하며 대항마를 자처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12.12%에 그쳐 어대명 판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 정당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난 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혼전을 거듭한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이 대표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힘을 실어준 김민석 의원이 1위를 차지해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어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의원이 2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며 강성, 친명 성향의 2기 이재명 신임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경선 초반 돌풍을 일으키며 1위를 기록했던 정봉주 후보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한 발언이 공개된 뒤 당선권 바뀐 6위로 추락했고 전현희 후보는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로 지칭한 발언으로 논란이 인 뒤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최종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 최고위원 회의 등 공식 일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하면 사실상 서면 조사인 셈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박정훈 대령 측은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질문은 6가지입니다. 먼저 VIP 경로설에 대해 물었습니다. 작년 7월 31일 국방 관련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임성근 사단장 등을 형사 입건한 건 잘못이다는 취지로 말했는지도 물었습니다. 대통령실 유선번호 02-800-7070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습니다. 같은 날 02-800-7070 전화로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한 게 윤 대통령인지,
그렇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이 전화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통화한 사람도 윤 대통령인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작년 8월 2일 통화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습니다. 휴가 중이던 윤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신범철 당시 국방부 장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이날 경찰에 넘어간 최상병 사건 기록은 군이 회수하고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과 통화하며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박 대령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 대령 측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공식 질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령 변호인은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은 본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수사기관도 확인을 못하고 있어 직접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이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한다면 사실상 서면 조사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02-800-7070 번호 사용자를 밝혀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미국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경합주에서 맞불 유세에 나설 태세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새로 발표된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는 해리스 49, 트럼프 45%로 나왔습니다. 양자 대결 결과는 4%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 한계치에 가깝습니다. 다자 대결에선 해리스 47, 트럼프 44,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5%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경제와 인플레이션 대응 능력 면에선 트럼프가 여전히 해리스보다 더 신뢰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통령 후보자 호감도에선 민주당 팀 월즈 39, 공화당 벤스 32%로 월주 후보가 더 높았습니다. CBS와 유고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는 51%로 48%에 그친 트럼프를 오차 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리스와 월즈 후보는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를 방문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며 기세몰이에 나섰습니다. 또 이곳 시간 19일부터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참석해 분위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와 벤스 진영도 23일까지 경합주를 돌며 맞불 유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경제, 범죄와 안전, 국가안보와 불법 이민 문제를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인데 트럼프는 여전히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she will be easier to beat than him because she's a truly radical left lunatic. 현재 해리스가 상승세인 건 맞지만 아직까진 박빙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진정되고 TV 토론이 시작되면 여전히 출렁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